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예고드렸던 대로 이제 메인 메서드가 부담하고 있는 하중을 많이 줄여줄 거고요. 그 과정에서 클래스들 좀 분리를 시킬 거고 그런 걸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가볍게 이건 뭐야? 왜 얘가 나왔지? 가볍게 좀 정리를 하고 가보자면 지금 하는 작업의 목적은 이거예요. 메인 메서드가 부담하고 있는 기능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목표고, 옮기기 위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메인 메서드가 메서드를 실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린 이런 걸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클래스를 먼저 하나 만들 건데,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app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친구는 현재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방금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한테 얘가 가지고 있던, 메인 메서드가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기능들 이만큼 다 줄 거예요. 잘라내기에서. 잘라내겠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부여를 할 건데, 그냥 이렇게 부여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건 왜 안 돼요? 자바는 항상 모든 코드가 클래스 안에 존재하고요. 클래스 안에 변수 혹은 메서드의 형태로 존재해요. 이런 로직은 메서드 안에 들어가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던 방식도 메인 메서드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클래스에 이렇게 그냥 직접적인 로직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자바는. 문법이 없어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전역 변수를 만들거나 메서드를 만들거나 클래스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 메서드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이제 상황마다 달라지는 건데, 전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 게 아니라 여기다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메서드의 형태로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름을 run이라고 지었고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거 없어서 뭐라고 하고 있는데 다 옮겨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은 저렇게 만들어 놓은 저 메서드를 이 자리에서 실행시킬 거예요. 메인 메서드가 진짜 버튼 한번 딱 누르고 끝난다라 그랬죠. 얘 역할이. 이 클래스를 불러서 얘한테 이거 실행시켜줘 라고 하는 그 버튼 한번 누르는 걸로 여기에 코드를 적어줄 겁니다. 그러려면 제가 지금 말을 이미 그렇게 해버렸는데 클래스를 불러서 버튼을 눌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 주겠다 라는 의미겠죠. 그래야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태틱을 붙이지 않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앱이라는 객체를 한번 만들어 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일단은 해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고 이 앱을 통해서 이 메서드를 호출한다. 근데 사실 메인 메서드는 이 객체가 갖고 있는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한 번 실행시키면 끝이에요. 더 이상 얘가 할 일이 없어요. 한 번만 실행하면 돼요. 그 안에서 얘가 실행이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로직들이 무한반복으로 인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까지 꺼지지 않는 건 얘가 하는 일인 거고, 메인 메서드는 한 번만 호출하면 끝나요. 그렇다라는 건 변수에 담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일회성으로 실행을 시켜도 괜찮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또 옮겨주겠습니다. 메인 클래스가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앱 클래스로 옮길 거예요. 자, 가지고 왔어요. 이 아티클스랑 이 스태틱 초기화 블럭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메인 메서드에서 메인 클래스 안에서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얘네가 스태틱이 붙어야만 했었던 이유,
기억나시나요? 그쵸. 메인 메서드 안에서 써야 되는데 메인 메서드는 무조건 스태틱이니까 이 안에서 불러오기 위해 스태틱 필드를 만들어야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태틱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앱에서는 얘가 일반 메서드로 제가 지금 처리를 했죠. 그럼 얘가 굳이 스태틱일 필요가 없겠네요. 얘도 그러면 스태틱 초기화 블럭이 아니라 앱 생성자를 통해서 해줄 수 있겠죠. 이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런 걸 한번 할 거니까 이 객체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순간에 articles라는 애는 새로운 어레이 리스트 객체 하나가 연결된 상태로 코드가 돌 거예요. 그럼 이 밑에 있던 에러들 중에서 articles 때문에 뭐라고 하던 건 다 사라졌죠. 이제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여기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불러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메서드는? 메인 클래스에 있죠. 메인 클래스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메인 클래스에 있는 얘를 불러내면 우린 얘를 쓸 수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가 에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런 역할이 아니었다면 에러가 없었다면 메인도 그냥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낼 수 있어요. 가능은 해요. 뭐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티클스를 써야만 해요. 근데 아티클스가 지금 어디 갔죠? 앱 클래스로 넘어갔죠. 그럼 얘가 여기 있을 바에는 앱 클래스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 밑으로 이렇게. 그리고 얘도 스태틱일 필요가 없는 거니까 빼주면 어차피 전역 변수로 위에 있는 아티클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를 위해서 불러낼 때에도 같은 클래스 내에 있으니까 그냥 호출만 하면 될 것이고, 구조를 좀 변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로직을 좀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엄청 대단한 걸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메인 메서드는 진짜 이거 버튼 한번 딱 누르고 끝나네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냥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우리가 뭐 스태틱을 부여했던 거라면 스태틱이 필요 없어? 그럼 빼는 거고, 스태틱이 여전히 필요해? 그럼 넣어주는 거고, 뭐 이런 변화들만 좀 생각을 한다면 사실 뭐 크게 개념적으로 어려운 거나 이해가 필요한 그런 작업을 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이 클래스도 좀 밖으로 빼내주도록 하죠. 이제 진짜 바깥에다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것까지 진행을 했을 때 지금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에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아무 데도 없어요. 다 가능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패키지 분리를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클래스들도 명확하게 역할군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 역할군에 대한 건 간단하게만 할 겁니다. 이거 우리 본 적 있나요? 이 이미지? 이건 처음 보시나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배우고 나면 자바를 가지고 보통 이제 웹을 개발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죠? 자바 가지고 웹 개발을 할 때, 최근에는 사실 좀 다양한 패턴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좀 옛날 한 몇 년 전 정도까지만 가도 모든 웹에, 자바로 만들어지는 웹에 거의 한 8, 90%는 다 MVC 패턴이라는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가장 그때 당시에 범용성도 좋았고, 활용도도 좋아서 이 패턴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MVC 패턴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자바만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웹 서버적인 환경 플러스 그냥 웹 환경이 되어야 이 개념들이 다 들어맞는 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패턴을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갈 필요성이 있다. 기본이 되는 패턴이다 정도로 보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녀석, 그리고 모델이라고 하는 녀석, 그리고 뷰라고 하는 녀석, 이 녀석들이 앞글자를 떼서 MVC 패턴이에요. 그래서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 과정에서 이제 사실 얘나 얘는 자바랑 얘는 뭐 자바랑 연관이 있는 거긴 하지만 조금 논외적인 녀석이라서 잠깐 빼고 얘도 잠깐 빼보자면 우리 이제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 하나 남거든요. 근데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개념 자체는 그냥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단계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사용자라고 했을 때 얘는 일단 생략을 하자. 구조적으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수업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개발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필수로 필요한 거니까 이것까지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친구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을 첫 번째로 우리 코드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마주할 녀석이 컨트롤러의 녀석이에요. 지금 우리 상황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명령어 입력했을 때 조건문 따라서 명령어가 빨려 들어가죠. 해당 명령어랑 일치하거나 이걸로 시작하거나 하는 걸로 그 조건문 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코드가. 그런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판단해 줄 거예요. 사용자가 뭘 원해? 라는 걸 판단하고 해당하는 녀석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컨트롤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가 그런 걸 그 요청을 체크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한 이후에 실질적인 로직, 서비스 로직을 하지 않아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예를 들어 게시물 작성이다 라고 하면 사용자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게시물 쓰고 싶어. 그럼 일단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컨트롤러 녀석이 지금 사용자가 게시물을 쓰고 싶다고 하네. 그럼 내가 그 요청을 받아서 게시물을 쓰게 해줘야겠구나 하고 얘한테 게시물 쓰는 화면 보여줘요. 일단. 그럼 사용자가 입력을 하겠죠. 입력한 값을 가지고서 나 이제 이걸로 글 진짜 쓸 거야 하고 작성 같은 거 누르면 또 요청이 들어온 개념이라서 컨트롤러가 보고 판단을 해요. 이건 또 요청 들어왔네. 근데 이거는 내가 처리해야 될 게 좀 있네. 왜냐?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일이 하나가 늘어난 거죠. 그 일을 얘가 직접 하지 않고요. 받아온 데이터를 뒤쪽으로 넘겨줘요. 이렇게. 그럼 이 친구가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를 뭐 재가공을 해야 된다거나 뭐 필요한 작업이 있으면 여기서 간단하게 해주고 뒤로 또 넘겨요. 그럼 이 친구가 최종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요. 이 구조가 얘가 한 번에 여기로 가고 뭐 얘가 한 번에 이쪽까지 가고 이런 게 불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코드적으로 진짜 불가능하다는 아닌데 그럼 이렇게 하지 않게끔 우리가 역할군을 다 나눠서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역할군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실행 중에 뭐 에러가 난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 지금 발생한 에러는 어떤 역할군에서 발생을 했겠구나라는 걸 좀 명확하게 캐치할 수 있고요. 유지보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이점이 커요. 그래서 항상 개발은 그냥 한 파일로 개발 코드를 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절대 안 해요. 다 분리시켜 놓습니다. 역할군에 따라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자, 얘가 첫 번째로 넘기는 이 친구가 서비스라고 하는 친구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라고 하는 친구가 한 번 더 진짜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넣어줘 라고 부탁하는 게 DAO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건 이제 그냥 우리가 명칭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 줄 때도 뭐 예를 들어 게시물 관련된 기능이다 하면 아티클 컨트롤러, 아티클 서비스, 아티클 DAO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자 지금 사용자가 보내준 입력한 데이터를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넘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비스도 DAO한테 넘겨줘요. 그리고 얘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상황으로 보면 우리 아티클 객체 만들었죠. 그 객체를 아티클스에 넣어주는 역할을 DAO가 한다고 보면 돼요. 아티클스에 애드되는 역할. 왜냐면 우린 지금 데이터베이스 없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을 아티클스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약간 역할을 이렇게 배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데 자, 여기서 넘어가고 여기서도 넘어가는 이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 우린 지금 아티클 객체로 활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보통 DTO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VO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DTO나 VO는 둘이 완전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이 돼서 뭘로 기억을 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실 둘 다 아는 게 제일 좋겠죠. 얘는 데이터 트랜스폼 오브젝트라고 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변화 같은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통합적인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티클 객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군이 다르죠, 지금. 얘가 해야 되는 역할, 뭐 얘가 컨트롤러가 해야 되는 역할, 서비스가 하는 역할 다 달라요. 본인들의 역할이 다르니까 패키지도 다 나눠야 돼요.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조금 어렵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바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웹 환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큰 건데, 이거는 근데 MVC 구조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 검색해서 보시면 좋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리고 이 DAO라는 친구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 DB에 직접적으로 붙을 수 있는, DB랑 1대1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스프링 쪽으로 넘어가서 더 상위적인 개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JPA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또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DAO라고 명칭을 또 안 해요. 거기서부터 레파지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사용되는 용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용어, 예를 들어 뭐 스키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용어가 어떤 개발자는 이걸 가지고 뭐 A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개발자는 이거 가지고 B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로 말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쓰이는 용어가 같아도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우리가 사실 공부하는 단계에서 이런 용어들을 알고 공부가 된다면 더 좋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공부를 한 지식의 범주를 벗어난 용어들은 당연히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접해 나가는 건데 사실 취업하고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용어들을 듣게 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역할군 분배를 확실하게 해야만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도 좀 분리를 해서 나눠 놓을 거예요. 이제 패키지를 분리할 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지금 제가 여기 com.koreait.bam이라고 하는 데를 클릭한 상태로 컨트롤 N을 누르고 패키지 하면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우리 프로젝트의 그 소스 코드 파일이 시작하는 가장 기초 폴더가 될 거예요. 이 기초 폴더에서부터 역할군에 따라 패키지가 분리가 되는 형태로 갈 건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얘를 완벽하게 맞추려면 사실 메인 클래스 빼고는 다 패키지가 분리돼야 돼요. 그게 맞아요. 메인은 실행을 위한 목적이니까 이 BAM이라는 폴더 안쪽에 그냥 있어도 되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클래스들은 다 역할 분배, 역할에 맞게끔 분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점을 하나 찍고요. 그리고 일단 하나씩 좀 분리를 할게요. UTL. 얘는 어떤 클래스를 보관하려고 만드는 패키지겠어요? 유틸 클래스 보관하려고. 이런 것들도 역할군이 다르니까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줄 거고 UT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옮겨주면 얘가 갑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유틸이 들어와요. 이렇게 패키지를 구성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내가 패키지를 바꾸고 싶은, 변화를 주고 싶은 클래스를 찾아가서 맨 상단 모든 그 코드에서 패키지는 1번 라인에 존재하거든요. 여기에 가서 BAM 뒤에 점 찍고 얘는 이제 아티클이니까 아까 제가 DTO라고 했죠? 넣어줍니다. 그럼 얘가 이제 빨간색으로 뭐라 해요? 왜? 이런 패키지 없으니까. 마우스 올려보면 이런 거 없는데 옮겨줄까? 라고 해요. 이거 누르면 알아서 만들어서 옮겨줍니다. 이런 방식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아티클 클래스가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도 지금 보시면은 공통된 애까지 나오고 그 뒤에 패키지 분리되는 애들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데 이것도 보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이쪽에 있는 산발이 눌러보시면은 패키지 프레젠테이션에서 지금 저는 플랫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방식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정해진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근데 저는 보통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이게 클래스로가 기본값으로 거의 돼 있어서 그냥 이대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고 지금 앱 같은 경우도 옮겨주도록 하죠. 점 얘는 얘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얘는 그냥 옮기지 맙시다. 얘도 원래 떨어져 나가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 뭐라고 이름 짓기가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이라서 이 친구는 그냥 두도록 하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 패키지 분리한 거밖에 없는데 없던 에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왜일까요? 일단 그것도 아주 좋은 접근이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불러오지 않았잖아요. 임포트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이거랑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패키지가 한 패키지에 들어있을 때는 불러오겠다라고 안 해도 얘가 인식해줬거든요. 근데 패키지가 분리되면 앞으로는 불러오지 않으면 못 써요. 그래서 얘를 임포트를 해야만 해요. 근데 원래 마우스 올리면 임포트가 떴죠.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같은 거 누르면 임포트가 됐단 말이에요. 저 지금 누른 거거든요. 근데 얘 지금 어때요? 임포트가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우리 막 스캐너 객체 만들고 뭐 리스트 같은 거 만들고 할 때도 어제 해봤던 데이트 타입도 그냥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하면 다 됐는데 얘는 왜? 우리가 만든 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거여도 자동 임포트는 다 해줍니다 원래.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자, 범인은 얘예요. 얘가 범인이에요. 우리가 아직 제대로 배우지 않은 개념인데 이 클래스는 퍼블릭이라는 게 붙어있지 않죠. 퍼블릭이 붙어있지 않은 클래스는요 다른 패키지에서 참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접근 제어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퍼블릭이라는 건 접근 제어자였으니까 그리고 하나가 디폴트. 자, 제가 이 디폴트나 프로텍티드는 거의 사용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이게 설정한 적이 맞나 싶은데 아마 맞을 겁니다. 맞아요.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두 개는 거의 몰라도 큰 상관이 없어요. 뭐 알면 나쁠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쓸 일이 거의 아예 없는 애들이라서 이 둘은 이거 두 개는 좀 논외로 치고 갈게요. 퍼블릭과 프라이빗 우린 이거 두 개 정도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는 접근 제어자예요. 이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 키워드 워딩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겠어요? 접근할 수 있게 해주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 어쨌든 제어하겠다. 접근에 대한 부분을 제어하겠다라고 해서 접근 제어자인데 자, 퍼블릭 얘는 그냥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공공이죠, 공공. 응. 이 뜻 그대로입니다. 공공. 어디서든 다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퍼블릭. 그럼 프라이빗 얘는 단어 뜻이 뭐죠?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저도 갑자기 한글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사적인 그래 사적인이 제일 낫네요. 사적인이니까 얘는 접근을 아예 못하게 막는 거예요. 프라이빗이 걸려있다? 그럼 다른 데에서 얘를 참조를 못해요 절대.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자바는 클래스가 다 나뉘어져 있는 거고 같은 클래스 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그 파일 아니잖아요. 그러면 프라이빗이라는 걸 달아놓으면 그 파일 안에서밖에 못 쓰는 거고 다른 데서는 얘를 불러다 쓸 수도 없고 뭐 객체로 만들지도 못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타입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한테 퍼블릭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임포트가 나와요. 이제는
참조할 수 있는 클래스 중에 하나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스캐너나 리스트나 이런 친구들 있죠. 임포트를 막 해가며 사용했던 그런 친구들은 다 퍼블릭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JDK 개발 환경에서 애초에 갖고 있던 클래스들이니까 다 퍼블릭 클래스다 라는 거고, 이제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를 누르면 임포트가 됩니다. 자, 임포트를 했어요 저는. 근데 아직 에러가 안 사라지죠. 그러니까 임포트 때문에 타입적인 부분에서 빨간 줄 나던 건 사라졌는데 아직 에러가 많아요. 여기 엄청 많죠? 이건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왜?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포인트들을 좀 보시면 일단 생성자죠 이거. 객체를 못 만들고 있다라고 해요. 마우스 올려서 보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컨스트럭터는 생성자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아티클의 이런 생성자는 not visible이에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얘는. not visible은 뭐예요? 안 보여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 이런 게 보이지 않아 라는 거예요. 왜? 이 생성자에 퍼블릭이 없으니까. 클래스한테만 퍼블릭이 달려있죠. 그럼 이 클래스는 밖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입으로 쓸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성자는 퍼블릭이 없죠. 그러면 여기는 또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객체를 만들지 못하는 거고, 여기도 퍼블릭이 붙어야만 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있던 그 에러는 사라졌어요 여기. 근데 아직 또 남았어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면 이제 요런 데서 뭐라고 하고 있는데, 얘네들 하는 얘기 똑같습니다. 이 아티클 안에 있는 id라는 이 필드, 이 변수는 not visible, 보이지 않아. 그럼 뭐겠어요? 변수에도 퍼블릭을 다 달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참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다 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메인 클래스 그 중괄호 끝나는 거 밑에다가 아티클 클래스를 만들어서 쓴 거예요. 클래스를 분리해 놓으면 물론 패키지를 분리하지 않으면 이거 없어도 그냥 인식은 해주겠지만, 그렇게 쓰다가 지금의 상태로 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은 됐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제 지식에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한 클래스 파일에다가 몰아서 그냥 같이 저장을 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패키지까지 분리를 하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에러는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안 보여요 할 게 없으니까. 일단은 구조를 좀 변경을 했고요. 참, 그리고 이거 하나, 아까 제가 유틸 이거 밖에 있던 거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놨을 때 여기에 뭐 떴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고 그냥 뭐 오케이인가 이런 거 누르고 넘어갔는데, 이거 떴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이건 다시 보여드릴까? 얘를 자, 일단 이거 에러 무시하시고 이렇게 있던 util을 제가 이쪽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참 이게 그냥 있으면은 그 뭐라고 안 하겠다. 일단 이렇게 놓고 옮기는데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브예요. 지금 옮기는 상황에서 나온 이제 뭐랄까 편의성 제공을 위한 그런 경고창 정도의 느낌인데, 얘가 체크되어 있는 걸 보시면 update references to util.java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util.java 파일을 참고하고 있던 애들도 같이 수정해 줄까? 라는 거예요. 패키지가 옮겨간다는 얘기는 얘가 기존에 임포트 되어 있던 게 우리가 패키지 만들기 전에 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util이라는 패키지가 하나 추가되면서, 얘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니까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저기서 저걸 체크하지 않고 OK를 누르면 임포트 되어 있던 util을 이미 사용하고 있던 곳들에서 저렇게 다 빨간 줄이 날 거예요. 이거 경로 안 맞아. 그리고 util을 사용하고 있는 라인에도 에러가 다 납니다.
이거 여기 없는데 찾을 수 없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의성 제공처럼 옮기면, 이건 다시 없애고 옮기면은 OK를 해주면 알아서 경로가 바뀌어줍니다. 그러니까 이클립스가 제공하는 편의성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 패키지를 나누기 시작하면 이것 때문에 여기 에러 빨간색 뜨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확인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막 문제 풀 때도 여기 클래스, 메인 클래스 여기까지 복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여기 위에서 빨간 줄이 떴을 거거든요. 분명히. 이런 경험 있으실 수 있어요. 그게 다 패키지 때문이다. 근데 그런 불편함을 안고서라도 우리는 이걸 분리를 해야만 한다. 왜? 역할군이 다 다른 거고 우리가 그 역할군이 실제로 코드 파일 안에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으니까, 역할군에 따라서 폴더로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윈도우에서 파일 많은 파일들을 관리할 때 폴더를 만들고 목적에 따라서 나눠 놓고 하는 이유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죠. 옮겼으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수많은 클래스들 중에서 누구한테 커서 놓고 실행해야 돼요? 우리는 실행시킬 수 있는 그 클래스는 메인밖에 없어요. 이거 메인 메서드가 있는. 자, 극단적으로 하나 보여드리면 앱 클래스에다가 우클릭하고 런에즈를 가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메인 우클릭 런에즈 가보면 있네요. 아티클 런에즈 없어요. 유틸 런에즈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메인 메서드만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여기다 커서 놓고 F10을 누르면 될까요? 얘는 돼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약간 호환을 해서 어차피 지금 실행시킬 수 있는 거 얘 하나밖에 없잖아 하고 얘 실행시켜줘요. 가능은 해요. 그래서 근데 간혹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 와서 얘 실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다 되는 건 아니고. 자, 한번 기본적인 거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리스트 잘 나오고 있고 글 잘 써지고 있고 글 잘 나오고 있고 글 삭제도 문제가 없고요. 3번 글 수정하고 3번 글 보면 3번 글 수정한 것도 잘 되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놨던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심지어 중간중간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다 뭐 이런 것도 잘 나오고 있고 명령어 입력하지 않았을 때도 잘 나오고 있고 이렇게 옮겼을 때 아무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잘 옮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어딘가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코드를 옮기고 분리하고 하는 이 과정이 이제 이걸 좀 포괄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게 리팩토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요. 용어로 리팩토링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하는 개발을 어느 정도 진행한 뒤에 리팩토링을 해야 되고요. 개발을 또 어느 정도 진행한 뒤에 리팩토링을 해야 돼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개발이에요. 어떠한 뭐 기능 하나를 만든다고 해도 이걸 반복을 해야 되고 어떠한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하려고 해도 이걸 반복을 해야 돼요. 이 리팩토링이라는 단어 자체는 좀 의미가 포괄적인 거라서 이걸 좀 더 세분화를 시키면 사실 지금 개발하고 리팩토링 한다 계속 이거 반복한다 하는 과정에서의 이 리팩토링은 최적화를 의미합니다. 계속 우리는 최적화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드 재사용에 대한 상속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요. 배웠던 거고요. 그리고 구성 방식, 컴포지션이라고 해서 A 해서 B, 객체를 다른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내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 이런 것도 해봤고요. 단순히 코드 재사용 목적으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코드 재사용을 왜 해야 하는가? 우리는 최적화를 해야만 하니까 항상. 근본적인 이유는 좀 깊은 개념이라서 여기서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고 이 최적화 말고도 이제 리팩토링이 갖고 있는 뜻이 이제 방금 우리가 했던 거 구조 아까 보여드린 뭐 MVC 패턴 구조를 맞춘다던가 이런 구조를 상황에 맞게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리팩토링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중요성을 느끼실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변경한 상태를 하나 또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공유가 됐는데 이건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은 main.java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밖에 없고 해봐야 util 클래스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이제 패키지가 나뉘면서 클래스가 분리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 걸로 적용시키려고 하실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제가 이제 올려드린 링크 이런 거 타고 들어가면 이 페이지를 보게 될 텐데 이거 딱 이것만 가지고서 하면은 그 수정된 사항들이 중간중간에 찍히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브라우저 파일스로 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가면 방식은 사실 똑같긴 해요. 들어갔을 때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구조를 맞추고 그대로 갖다 넣어야 돼요. 패키지를 뭐 저처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드를 그대로 복붙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는 겁니다. 패키지 구성 그리고 위치 이런 거 잘 보시고 코드 긁어서 가져가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저거 적용을 시킬 시간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은 다음 시간엔 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다들 적용을 시켜주세요.